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적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모두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모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는 이 시각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을 해줬고요. 이렇게 2,5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의 매물이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86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홀로 좀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해 주는 걸까 하는 기대감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좀 함께 담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예. 이제 금요일 시작입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번 주 내내 언제 좀 힘을 내줄까요? 라고 계속 좀 예. 여쭤봤었는데 장 초반에도 좀 불안한 시점이 확인이 됐었어요. 예. 좀 하락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힘을 다시 내주는 걸까요?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 네, 거래일입니다. 그쵸. 근데 앵커님의 어떤 현재 염원을 담아서. 분위기가 네.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반등하는 네. 어떤 기대감보다는 네. 주말에 대한 쉼에 그것 대한 어떤 때문인가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근데 투자자님이 걱정 좀 많이 좀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금요일 날까지 하락을 하면은 답이 없다 하고 이렇게 팽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시장을 이제 보면은 거의 이 하락이 한 3주 연속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주봉상으로 보면은 흑산병이 되면은 거의 중기 저점이 될 확률이 많고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위치가 많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주봉상 적산병이 되면은 갈 때 가더라도 접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6월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의 어떤 결산의 어떤 과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수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상승의 어떤 그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60일선마다 계속해서 상승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는 거의 한 17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었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이제 강세 파동에서도 지금 21일 부분들이 거의 됐죠. 그러니까 한 달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들도 마찬가지 19일, 18일, 19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일 오차를 변수를 하고 보통 어떤 상승의 어떤 끝이 났던 것들이 좀 정상인데 지금은 현재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최근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10일 하락을 보이고 10일 쌍바닥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거의 스트레이트로 15일 연속 빠진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오버슈팅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반등했다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아직 이제 현물에서는 아직 매도세가 좀 있지만은 선물에서는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추세를 반전시킬 때는 항시 선물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현물 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볼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또 주도주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장비주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재료주가 아닌 장비주 위주로 일단 순환매가 돌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쪽 관련 장비주 위주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이 조정이 언제 끝날까 좀 기다리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 반등의 신호가 좀 확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상반기의 마지막 장,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좀 다행이 아닌가라고 좀 확인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 정말 이 신호가 강력한 반등으로 나타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힘차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이 이슈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이 강력하게 흘러가 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픽해 주신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 포커스 이슈가 공개가 됐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드론, 도심항공을 오늘의 이슈로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드론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흐름이 좀 확인이 되네요. 전문가님, 오늘 좀 드론을 잡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 현재 드론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최초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조비라는 회사에서 이제 현재 드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첫 비행 테스트 허가 이런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드론하고 도심 항공 부분들은 특히 이제 그 드론 관련해서는 흔히들 이거는 취미나 레저용으로만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항공은 2025년 정도가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현실적으로 하나 둘씩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장기로 이제 접근을 해야겠지만은 우주 항공하고 연결이 되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제 최근 이슈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제 비행 허가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고 또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업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또 이 조비에 대해서도 투자 지분을 늘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 중에서 SK텔레콤이 가장 이제 진심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최근에 6월 달에 발표가 됐죠. 드론 작전사령부령 법령 공포를 하고 9월에 정식적으로 이제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드론이 남함에 침범을 했는데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가 뜨고 항공기가 뜨고
아파치 헬기에서는 수백 발을 쐈는데 맞히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현재 전투기는 추락하는 어떤 초유의 어떤 아쉬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체면이 많이 이제 구겨졌죠.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이런 그 드론 쪽,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약간 지금은 약간 공군 쪽으로, 과거 정부에서는 약간 해군 쪽의 어떤 마인드였으면은 지금은 이제 공군 쪽의 마인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드론 관련된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드론에다가 수류탄 그 현재 달고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고도화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드론 전쟁으로 거의 확대되는 어떤 분위기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드론에 대한 어떤 안티 산업도 지금은 현재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안티 드론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드론을 현재 격추하는 기술, 그다음에 드론을 이제 전파를 방해하는 기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한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건이라고 하죠. 레이저건으로 이제 격추하는 어떤 부분들을 기술을 상용화까지 했습니다. 상용화까지 했고요. 3km의 밖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격추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레이더를 이용하는 재민 기술이라고 하는데, 재민 기술이라는 거 보시면 레이더 전파를 강력하게 어떤 종조준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전파 혼란, 교란해서 격추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현재 발전이 좀 같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특별하게 언급을 레이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레이저는 현재 군수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많이 쓰이는 어떤 기술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적으로 군수용에서도 먼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UAM 2025년 상용화, 이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막 드론이 이렇게 만약에 UAM이 올라가면은 막 드론하고 항공기하고 막 어떻게 뭐 혼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 걱정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론 같은 경우는 150m 이하만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UAM 항공은 그 이상 300에서 600m 이상에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항공기하고 지장은 없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고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1km 이상 위에서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보통 드론이 현재 드론이 아니라 UAM이 뜨기 위해서는 이제 버티포트라고 우리가 말하는 정거장의 또 시설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수직으로 떠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앞서가고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실제 드론 같은 경우 실제 제가 이제 취미용으로 많이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안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버티포트라는 것은 정류장 같은처럼 이해하시면 되는데, GS 칼텍스가 현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유소 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버티포트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 노선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요거는 수도권 노선도입니다. 뭐 고양에서부터 김포공항, 여의도까지, 그다음에 잠실에서 수서까지 1차적으로 되는 거고요. 또 전국 단체에서 제주, 뭐 인천 여기서도 활발하게 자체적으로 실증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점점점 확대되는 어떤 그런 추세에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컨소시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통신 3사가 이면에는 다 3파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U+를 보면은 LG U+하고
밑에 보면은 제주항공, GS칼텍스, 그다음에 해외 업체, 기체 제작 업체 이 부분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이죠. 조금 약한 컨소시엄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컨소시엄은 현대자동차하고 KTX 컨소시엄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이 합류를 좀 했죠.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지금의 영종도 공항하고 합류를 좀 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1순위 후보가 현대자동차 KT 컨소시엄인데 그걸 대항하기 위한 부분들이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은 하나 쪽 그룹하고 합세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한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러면서 SK하고 이제 제휴를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공항공사, 지금 이제 김포공항에 본사가 있는 부분하고도 제휴가 됐는데 거의 사실상 2파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지방 쪽,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쪽은 뭐 이렇게 제주 쪽만 운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개의 어떤 그룹에 대해서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좀 더 강력한 부분들이 일단 1순위로 꼽으라면은 현대 자동차 컨소시엄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대차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UAM 전략과 PBV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고 목적 기반 현재 모빌리티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 공장도 지금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국내 공장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드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5G가 되겠죠. 그러니까 통신이 되기 때문에 통신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론 사업, 통신이 없어서는 자율주행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서버를 이용한 유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종목군들은 제일 마지막에 탑3 종목, 금운동 종목 시간에 한번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드론이 레저나 취미의 일부로 시작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우주항공과 연관이 되면서 이제 도심항공까지 확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분야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서 좀 수혜를 받게 될 종목들, 전망 좋은 종목들을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관련이 있게 될지 오늘의 매달 종목까지 좀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런 이슈들을 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노란톡에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매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종목 미리 좀 같이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런 열기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을지 오늘의 핫한 상한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알맥. 오늘의 코스닥 신규 상장 주인데요. 20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픈롤. 역시나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200%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 따따블의 신화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삼보모터스입니다. 이 현대차 이슈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 전기차 전용 부품을 공급 계약하겠다라는 소식에 좀 강력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핫한 상한가 종목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세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가운데서 가장 좀 베스트로 꼽아주시는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삼보모터스를 네, 한번 삼보모터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어떤 이슈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삼보모터스는 오늘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계약건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됐고요. 삼보모터스를 이제 과거에 또 이제 많이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삼보모터스가 현대차 배터리 이제 공식 지정사입니다. 공식을 지정했다 해서 바로 사업하는 업체도 있고 또 준비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한 4-5개가 이제 공식 지정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산업이나 덕양산업이나 세종공업 등 이런 종목군들이 특별하게 공식 지정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그 업체가 굉장한 많은 프리미엄으로 과거에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언급을 하면서 제가 삼보모터스도 공식 배터리 지정사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만큼 삼보모터스의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중요한 건데, 삼보모터스는 사실상 부품 업체지만은 현재 그 전기차를 완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승이죠. 1인승 초소형 전기 콘셉트카라고 해서 라온이라고 해서 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현재 그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동 변속기형 플레이트, 그다음에 아래 그 자동차 제일 아래에 보면은 이제 배기통 관련된 어떤 그 스틸 파이프를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계속해서 어떤 친환경과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삼보모터스가 만약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조만간 탑3 종목으로 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보모터스 부분들이 현재 차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1월 달부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4,700원, 5,000원에서 약 7,000원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는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또 최근에 장이 안 좋으면서 조정 61선까지 조정이 좀 했다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하다가 밀렸지만은, 보통 이제 잠잠해지는 흐름들이 만약에 이제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매수 관점이 아니고, 만약에 2-3일 정도의 숨고르기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 주에 현재 탑3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채택이 돼서 다시 소개될 수 있기를 좀 바라해 봅니다. 네, 오늘의 핫한 상한가 종목 가운데 삼보모터스를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기술력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친환경 측면도 더해지는 만큼 이 중장기적인 측면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23%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지만, 이제 또 추후에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공략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을 좀 핫하게 달궜던 상한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이제 어떤 종목이 오후장의 인기주가 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우리 오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할지 오후장 인기주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후장 인기주 이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이 매달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이 매달 종목 함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우리 매달 종목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장 인기주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오후장 인기주, 어떤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을 차지하게 됐을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장을 주도하게 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역시나 또 전기차 부품 생산과 관련해서 오늘 좀 더 이목에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져서 지금은 자사주 취득 결정이 좀 보여지면서 오늘 오전장에 좀 증시가 상승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이미 오전에 이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도 좀 상승의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오후장까지도 좀 계속 힘을 받게 될까요? 일단 뭐 탄력을 좀 받았기 네. 때문에 이어갈 확률이 많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의 흐름들이 그렇죠. 이제 오늘 삼보모터스뿐만 아니라 좋네요. 흐름이 네. 좀 괜찮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한줄 라이트 메탈 어떤 핵심으로 이제 꼽으라면은 차량 경량화에 어떤 그 핵심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또 차량 경량화 중에서 보통 많이 하는 부분들이 알루미늄 주조를 많이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한줄 라이트 메탈은 이름에서도 현재 느끼다시피 라이트 가벼운 메탈.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런 차량 경량화 제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철 주조, 단저 주조 제품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알루미늄 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한줄 라이트 메탈은 그 차세대 주조 공법, 특히 자체적으로 제작 공정을 하면서 특허를 10여 개 정도 좀 현재 하고 있고 또 출원도 8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법으로 제조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들도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 최초로 이제 슬로바키아의 해외 공장을 진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한줄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팩 엔드 플레이트를 현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엔드 플레이트라는 것은 배터리 팩을 엔드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마감 처리하는 외부 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그 알루미늄 제조 기술을 가지고 보통 케이스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는 업체인데 그 한줄 라이트 메탈도 이러한 흐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쪽으로도 알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은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 그러니까 3월 달에 1월 달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는 변경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의미를 얻고요. 3월 달에 이제 저점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3월 달에 저점이 대략적으로 3,000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월 달 고점이 약 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제 기나긴 조정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들이 오늘 아침에 거래량들 호재 때문에 이제 16%까지 올라갔고 밀렸지만은 보통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21선 돌파 안착 과정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에 한번 좀 들어올리면은 시가 이상 들어올리면은 한번 윗꼬리 감싸고 들어올리면 다음 주도 자동차 부품주 뜨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이슈 모멘텀, 차량 경량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한줄 라이트 메탈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이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차량 경량화 이슈에도 좀 함께 힘을 받을 기업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인 만큼 오늘 오전에 받은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성장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지금 시점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힘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후장 인기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오후장에 더 힘을 받게 될까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펜트론입니다. 이 펜트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꼽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해당 종목에서 검사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오전장에서도 좀 힘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에서도 어떻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업의 내용을 보면
보면 이제 머신 비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머신 비전을 가지고 3D 기법을 가지고 외관 검사를 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머신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비전 있는 것은 뭐예요? 텔레비전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본다는 내용인데 머신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최근에 인공지능처럼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전부 다 어떤 부분을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어떤 LED라는 이런 부분들은 기계 흠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것은 불량, 이런 것은 뭐 이런 경우도 불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걸 인공지능이 어떤 시각화시켜서 초고속 카메라 기술, 고화질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 촬영하면서 그걸 잡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머신 비전 관련된 부분들도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부분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펜트론이 다시 한번 급등해 준 것도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모든 머신 비전을 하면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펜트론을 약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펜트론 이제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단기 고점을 보여주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다가 이것을 계속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20%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었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한번 그 기존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조정이었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5장 인기주 종목으로 펜트론을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정 시에 재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5장에서도 혹은 그 이후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이 5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 매달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오늘의 매달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전장 인기주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메달을 차지했을지, 오늘의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개해 주실 메달 종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본격적으로 메달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노란톡에서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드디어 이제 오늘의 메달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동메달 종목을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예. 네, 전문가님, 오늘 동메달 종목 역시나 좀 오늘의 이슈와 관련이 된 종목일까요? 예, 일단 뭐 그쪽으로도 네. 조금은 관련이 이슈가 있나요?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예. 종목이 동메달을 차지했을까요? 예, 노바텍입니다. 네, 노바텍. 네, 예.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 노바텍을 잡아주셨습니다. 좀 노바텍 어떤 방향으로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예, 노바텍 같은 경우는 네오디뇽 관련된 연구 자석 쪽으로 조금 시장에 알려지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뭐 숨어 있는 재료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물론 이제 봉합 국면에 좀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확대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히토리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갈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노바텍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오디뇽 자석을 가지고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자석,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부분이죠.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제 여기 펜 같은 경우 붙이기도 하고 현재
그 스마트폰의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 자석으로 당연히 이제 그 닫히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차폐 자석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특히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스를 자동으로 덮었다가 이렇게 삼각으로 접었다 하면 전부 다 자석으로 좀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네오디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도 연구 자석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그 자동차 부품 이제 조향 장치, 그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도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데 네오디뇽 같은 경우에 밸류체인을 보면은 노바텍에서는 중국 그 현지에서 생산한 네오디뇽 부분에 합작 법인을 좀 세웠고요. 거기 가공은 어떻게 되냐면은 채취를 해서 베트남에도 합작 법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가공해서 베트남이 거의 휴대폰의 어떻게 보면 성지이자 거의 대부분의 생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가전제품이나 현재 IT 쪽에 납품을 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토피아의 어떤 그 밸류체인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네오디뇽 관련주 쪽에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냐면은 무선 충전 방식에서도 자석을 이용한 무선 충전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맥세이프라는 기술이 표준 기술인데 무선 표준 방식으로 좀 채택이 됐는데 다른 안드로이드 폰도 이런 방식의 채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도 자석에 좀 여기 보시다시피 자석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맥스F에 대한 무선 충전 방식에 대한 자석을 이용한 부품에 대해서도 이 업체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추가적인 하나의 재료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2차 전지 쪽에서 제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마다 항시 그 철성분을 계속 없애는 탈철기라는 어떤 장비를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전자석 탈철기에 대해서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서 계속 테스트 과정들인데 조만간 양산화 과정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보험 마그네틱과도 비슷한 사업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바텍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거는 직전 고점을 약간 넘어가려다가 약간 지금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을 받은 종목은 바로 노바텍입니다. 특히나 이 네오미듐 자석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서 흐름을 함께 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어떤 시기에 좀 진입하면 좋을지 어떤 가격 전략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오늘의 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더 꼼꼼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 정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예,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 네, 레이저셀을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레이저셀 오늘은 조금 주춤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슈 시간에 네. 제가 레이저 기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산업용으로도 많이 이제 개발이 좀 되고 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의료용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암 세포를 어떻게 뭐 이렇게 죽이냐, 요새는 레이저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어떻게 하느냐? 그 현재 레이저 보통 엑스레이를 찍듯이 하면은 레이저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고주파로 열을 해서 태워 죽이는 방식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방산에서는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교란한다든가 파괴한다는 것도 되지만은 또 산업용이나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셀은 이름에서 딱 느끼다시피 레이저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산업용 특히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최첨단 선단 공정에서 보면은 산업용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통 레이저 셀에 뭐 LSR 그다음에 LCB, LSB가 있는데 특히 이제 LCB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잘 쓰이고 있는데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현재 이쪽에 관련된 검사 장비가 이슈가 되고 그 업체만 유일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지금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보면은 레이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통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점 형태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를 주사를 했는데 이 업체는 면 형태로 현재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사하는 기술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산업용으로 응용할 수가 있는데 고루 분사하는 부분들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물체를 고른 열로 데울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딱 그 물체가 바로 뜨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기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걸 응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큰 핵심이 좀 해당이 되는데, 플립칩 방식의 제조 방식에 거의 특화되어 있습니다. 플립칩 방식이라는 것은 학습을 했다시피 여러 기판이 있는데 기판과 기판 사이를 어떻게 하느냐, 숄더볼 형태로, 볼펜보다 훨씬 적은 마이크로 숄더볼 형태로 이렇게 이 회로 기판을 연결한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숄더볼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일부 주석 성분이 있어서 요거를 일부를 녹였다가 접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녹이는데 어떻게 녹이느냐. 일일이 뭐 하나씩 할 수는 없겠죠. 그걸 전자레인지에 또 오븐 굽듯이 일시적으로 굽었다가 하면은 일시적으로 녹아서 이걸 딱 굳혀지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메스를 리플로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판하고 칩하고의 온도차 때문에 휘어짐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기를 데웠다가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숄더볼이 파괴된 현상이라든가 제대로 이렇게 녹았다가 일시적으로 외부만 녹았다가 굳어지는 그런 거에서 불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숄더볼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메스 플로우 방식, 공기를 데우는 방식에서 조잡하게 연결된 방식이 보이시죠? 근데 왼쪽에 LSR 방식으로 보면은 아주 균일하게 이것이 숄더볼이 접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플립칩 방식, FCBGA 방식, CSP 방식 이런 부분들이 거의 플립칩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이종 반도체 2.5D 어떤 현재 패키징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 것으로 사용하면은 이걸 레이저로 해서 동시에 현재 하게 되면은 정말 환상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분들 특히 LED 쪽에 LED의 점원 이걸 불량품을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특례 상장으로 현재 상장이 된 업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37개사의 글로벌 탑티어 종목 업체들과 함께 44개 프로젝트를 지금 동시에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속해서 연달아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 거의 안 나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상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첨단 어떤 방식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자. 다만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레이저셀 주가를 보면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지는 그렇게 되지는 이렇게 좀 됐지만은 그래서 계속해서 침체를 거듭하다가 이제 쌍바닥을 보이고 서서히 올라오는 단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만약에 이제 조정이 기간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 올라간 것은 SNS텍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거의 첨단 공정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한번 주저앉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레이저셀도 이러한 비슷한 전철을 벌벌 강세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행보가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최고의 또 종목인데 뭐 바로 날아가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격조정이 됐으면은 최고의 종목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은메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을 좀 수여받은 종목 바로 레이저셀입니다. 이 레이저 솔루션 기업인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이렇게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기업에 대한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크게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조정 시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공략 포인트 저희와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너무 좋은 종목들을 공개를 해주셔서 이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이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쵸. 이슈 종목 중에서 가장 중장기적으로 유명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금메달 종목으로 예. 오늘 이슈와 또 관련이 된 이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잡아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자체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어떤 방향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저도 이제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몇 차례 떴는데 거의 그쵸. 전수 조사하다시피 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드론 하면은 그 이제 레저용이고 또 기술이 약간 많이 뒤집니다. 그중에서 우주항공 쪽으로 하다 보니까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완벽하게 좀 있는데 이 기업이 뜨지 않았던 이유가 저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또 밸류에이션이 뛰어난 건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쉬울 뿐입니다. 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시다시피 항공우주 고객사, 그다음에 국방우주 고객사를 보면은 거의 넘사벽일 정도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나사, 뭐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뭐 그런 국내에서는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제 보잉이라든가 이런 업체처럼 이런 업체의 어떤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부품을 납품하고 올 정도로 거의 기술력으로는 거의 세계 글로벌 정상급의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그런 기술을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M&A를 통해서 캔커 그룹의 미국에 있는 현지의 어떤 업체의 M&A를 통해서 현재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LLC라는 어떤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메탈 서플라이를 현재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공장 부품 이쪽에 관련된 부분 업체를 인수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여거에 대한 어떤 중장기 성장성, 어떤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국내에서 항공기 부품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이 업체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좀 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재 그 항공비 정비, 그다음에 정비했던 그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에어버스로부터 고정적으로 어떻게 수주를 받고 있고 수주 상고를 누적으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UAM 사업을 가장 먼저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제주가 가장 먼저 상용화될 확률이 많은데 에어택시 어떤 실증 사업을 또 기종부터 해서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관련된 업체도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현재 도심항공에 대한 어떤 진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이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현재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부분들 자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서서히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슈가 될 때마다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왔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바닥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서서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9월에 뭐 드론 현재 드론 어떤 작전사령부 창설이라든가 하반기에 1차 실증에 대한 어떤 단계의 어떤 사전 비행 테스트가 이제 고응해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년에도 2차 어떤 부분들, 내후년에 3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만 한번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금메달 종목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너무 좋은 기업이다. 특히나 이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너무 촉망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위치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서는 아직 좀 움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시점에서 잘 공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자세한 가격 전략 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전문가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